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계 1, 26쪽부터 29쪽까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점순이와 그리고 나의 심리, 그리고 점순이와 나의 성격, 그리고 이 정계 1에서 나오는 감자라는 소재,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6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길 한번 볼까요? 나흘 전. 자, 이 나흘 전 여기 지금 동그라미 표를 치거나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자, 나흘 전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발단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였죠. 이 현재 시점에서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데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면서 계속 나를 뭔가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왜 괴롭히는지 나는 알고 있나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왔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 이 닭싸움의 원인이 되는 나흘 전의 감자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핵심 톡톡 4쪽 아래 하단 부분을 한번 볼까요? 2번 글의 구성 짜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요거 뭐였죠? 네, 소설의 구성, 짜인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은 사건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거는 Y축은 갈등이었죠. 이거는 진행이었고.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점차 높아지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갈등은 인물 간의 뭔가 싸움 또는 인물의 내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갈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발단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절정에서 가장 높아지고 결말에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이런 구조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등 발단 단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배경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가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지금 옛날 옛적에 점순이와 그리고 나가 살았어요. 이렇게 배경과 인물이 소개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닭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발단 단계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전개,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이제 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위기 단계에서는 갈등이 이제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위기니까. 갈등이 좀 더 심화가 되고. 자, 절정 단계에서는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다루는 한편, 여기에서 이제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닭싸움이 가장 심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나가, 점순이네 닭을 죽이면서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는 실마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말에는 갈등이 해소가 되고, 완벽하게 주인공과 그리고 점순이의 운명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이 결말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의 구성, 짜임에서 발단 단계에서 닭싸움이 나오고 나서 전개에서 현재에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과거, 구체적으로 사흘 전으로 갔죠. 이 사흘 전에 점순이가 감자를 준 감자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재, 이 닭싸움의 원인이 되는 감자 사건, 이것을 전개 부분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토리와 플롯이라는 개념을 한번 통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스토리는 왕비가 죽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죠. 자, 근데 플롯은 뭐냐 하면은 왕비가 죽었다. 왕은 왕비가 죽은 슬픔에 못 이겨서 따라 죽었다. 이건 뭐예요?
왕비가 죽고 나서 왕이 죽었다는 시간의 흐름인데 왕비가 죽었다. 그리고 왕은 왕비가 죽은 슬픔에 따라서 이건 원인이 되는 거죠. 사건의 원인. 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게 플롯 구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좀 어렵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발단, 현재 닭싸움, 그리고 이 닭싸움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흘 전의 감자 사건, 이게 전개에 나오고 있어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와 원인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 이해되었나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이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원인이 닭싸움이구나 하고서는 과거로 진행되고 있구나, 사흘 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역순행적 구성이구나. 역순행적 구성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였다가 다시 과거로 가는 시간의 흐름을 역순행, 순행구조, 이거는 순행구조도 근데 이제 바꿔하는 거예요. 이게 역순행적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구나. 이렇게 구성의 특징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감자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죠.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생이질이 뭐냐면 여기 하단에 보면은 한창 바쁠 때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이래요. 자, 그래서 이 생이질, 아마도 지금 이 점순이는 내가 울타리를 막 이렇게 엮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16살 정도의 청춘 남성 여성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지금 무슨 일해? 너 혼자만 일해? 야, 이거 일 힘들지 않아? 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걸까요? 보통은.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관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남을 캐러 가다가 그냥 보여서 그냥 말을 건다. 이거는 표면적인 명목이고 아마도 이 계집애, 이 점순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말을 건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친해져서 이제 좀 친해지면 이제 데이트할 구실 명목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대시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계집애가 왜 귀찮게 이제 막 이렇게 말을 건네는지 알지 못하고 있죠. 생이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대시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 인물의 나의 성격, 서술자 나의 성격은 눈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남녀 관계, 이런 애정 관계, 이런 것에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한 서술자 나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서는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지금 우리 15살 남성인 우리 친구들. 자, 여자애가 와서 말 걸면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말 거는 거야. 친하지도 않은데.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보통은. 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아직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이 15살짜리 여자애가 와서 말을 거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점순이는 얼굴이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이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와서 말을 거는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뒷장 넘어가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갑자기 와서 말을 건네는 거는
이제 관심의 표현이죠. 오늘 갑작스레 대견의 접수는 웬일이냐. 아직 눈치가 없어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점순이한테 무뚝뚝하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얘가 미쳤나 하고서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만 되거면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하면서 뭔가 계속 말 건넬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자,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입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계속 이렇게 말 건네면서 막 웃고 이러는 거는 진짜 호감 표현이죠. 자, 우리 여자가 보통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자, 여자가 보통 남자를 이제 꼬실 때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친근함의 표현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행위 자체, 그리고 말을 건네는 행위 자체가 이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호감도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은 남자가 이렇게 설레고 그리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웃어요, 보통. 자, 근데 이 친구는 얘가 왜 이러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하는 부분. 굉장히 둔한, 눈치가 없는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바른손이 오른손이죠?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구웠는지 아직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여기서 굵은 감자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때 당시에 지금 배경이 1950년대 그리고 강원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1950년대에 자, 우리 먹을 거 잘 못 먹던 시대예요. 자, 이때 감자 고구마 하면은 진짜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는 감자 고구마 하면은 뭐 별로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맛있게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건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하면은 진짜 뭐 엄청난 간식거리 있죠. 뭐 그냥 랍스터 뭐 이 정도의 뭐 또는 뭐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 뭐 굉장히 비싼 초콜릿 이 정도의 간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식거리를 갑자기 탁 하고 갑자기 휙 하고선 내밀었어. 이게 뭐예요? 점순이의 애정 표현인 거죠. 그것도 따뜻한 감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선생님이 말해줬었죠. 따뜻한 밥 하면은 뭐예요? 엄마의 애정 표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래요. 그만큼 우리 옛날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 이런 거 하면은 뭐냐면은 정성 이런 거 정성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식은 거 하면은 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굵은 감자래요. 그것도 굵은 감자니까 얼마나 더운 굵은 감자니까 이 애정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점순이가 뭐라 그러냐면 휙 내밀면서 너 집엔 이거 없지? 자, 너 집엔 이거 없지? 자, 점순이가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은 좀 츤데레예요. 츤데레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친친하면서 데레데레 하는 게 츤데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굉장히 뭔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 애정을 뭔가 표현을 할 때 뭔가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조금 차갑게 표현을 하는 이게 츤데레잖아요. 그래서 너 집엔 이거 없지? 뭔가 굉장히 따뜻한 감자를 내밀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츤데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 말에 기분을 상해요. 왜 기분 상하냐 하면은 굉장히 생색내는 것 같잖아. 네 집에는 왜 이거 없지? 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점순이네 집하고 우리 집 간에는 계층 차가 있어요. 자, 지금 점순이는 마름집 딸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마름집에서 이제 땅을 빌려서 사는 소장농집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마름은 뭐냐면은 농촌에 있는 다양한 이런 농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관리 요원이에요. 이 땅 주인이 있겠죠. 이 땅 주인, 이만큼의 땅을 가진 땅 주인들은 뭐 주로 서울에 살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서울에 사는 땅 주인을 대신해서 마름은 뭐냐면은 이 땅 근처에 살면서 이 땅, 뭐 A라는 땅, B라는 땅, C라는 땅 관리하면서 이 A라는 땅은 소장농 A에게 주고 B라는 땅은 소장농 B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관리 요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실세죠, 실세. 그래서 소장농은 이 A라는 땅, B라는 땅 이런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한 40% 이렇게 월세 지급하듯이 마름에게 지급을 해요. 그럼 마름은 다시 땅 주인에게 이 A, B, C, D 이 땅의 이제 이 소출이라고 하는데 이 소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자기가 일정 부분 가지고 나머지를 땅 주인에게 주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 땅 주인은 주로 서울이나 굉장히 멀리서 살기 때문에 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름이 실질적인 실세죠. 마름한테 잘못 보인다. 그러면 다음 내년에는 소장농 A라는 소장농이 잘못 보였어. 그럼 이 A라는 땅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름이 실세예요. 그래서 이 마름과 소장농의 지금 말로 하면은 갑을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갑의 위치에 있는 지금 이 점순이가 을의 위치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네 집엔 이거 없지, 너네 집엔 가난해서 이거 없지, 감자 이거 없지 이렇게 생색내는 것 같잖아요. 나의 입장에선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색 있는 소리를 하고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이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자, 이렇게 점순이가 생색을 내는 이유는 또 나는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했어 하면서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호감을 이렇게 내가 점수를 따려고 이렇게 또 생색을 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했더니 난 생색내는 것 같으니까 재수없어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래서 이 말에 갈등이 자존심 상해서 감자를 거절했어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생색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거절을 했는데 이 점순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대시를 했는데 지가 뭔데 감히 차? 기분 나쁘네? 여잔데, 더군다나 여잔데 여자가 남자한테 대시를 했는데 차였어요. 보통 남자가 대시를 하고 여자가 주로 뭐 이제 조금 우리 일반적인 정서상 아직까지는 수동적으로 이제 대시를 받아주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대시했는데 내가 차였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점순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가 눈치가 없어서 소통의 장애로 지금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죠.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자, 호의를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죠.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까 나는 참으로 놀랐다. 왜 놀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지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이렇게 보더니 나중에는 문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쏘아보더니 점순이가 쏘아본다. 굉장히 기분 나빠서 지금 이 기분 나쁜 표현을 하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거기에 지금 눈물까지 어린다. 이건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내가 나한테 대시를 했는데 거절당해서 상처를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막 이렇게 눈등으로 횡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굉장히 창피해서 막 이렇게 뛰쳐서 나가는 거죠.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은 이 점순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염려 마시오.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 굉장히 당돌하고 어른한테 그냥 괜찮아요.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하면서 당돌하죠. 그리고 활달하죠. 그리고 씩씩하고 굉장히 좀 털털한 이런 털털한 여자예요. 굉장히 천연덕스러운 여자인 점순입니다. 부끄럼도 타지 않고 이제 시집 가야지 하면은 뭐 언젠간 가겠죠 하고서는 그냥 허허허허 하고선 웃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계집애도 아니에요. 그리고 분하다고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이렇게 털털한 지금 점순인데, 씩씩하고 털털한 점순인데 갑자기 눈물을 보이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은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이제 이 뒤서부터 나를 보고선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나를 차. 죄송네? 이제 복수를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닭싸움을 시키는 거죠. 이 여자인 점순이가 남자인 나를 직접적으로 패면은 이제 지겠잖아. 그러니까 닭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닭싸움을 시켜서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 자, 이제 잠깐 이쪽 27쪽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서술자 나의 특성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의 행동. 점순이가 감자를 내미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선 밀어버려요. 이 속마음은 뭐냐면은 점순이가 자기네 집이 잘 사는 것을 생색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점순이는 이거는 애정 표현이죠. 자, 이걸 알지 못하는 나의 속마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술자 나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무뚝뚝하고 굉장히 둔해요. 그리고 아직 애정의 감정에 눈치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둔하기 때문에 눈치가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톡톡 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물의 성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외지에서 3년 전에 마을로 들어온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순이는 소작인을 관리하는 마름의 딸이죠. 일방적인 갑을관계입니다.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 그리고 어수룩하다는 게 뭐냐면 조금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순박한 성격이에요. 이 순박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나의 말투에서 서술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나의 말투에서 굉장히 어떤 말투를 많이 써요? 비속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말을 많이 쓰죠. 단어를 많이 써서 그리고 조금 이제 눈치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수룩하고 순박하다라는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직 16살이나 됐는데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치가 없고 둔해가지고 이 예쁜 점순이가 나한테 대시를 하는데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반면에 점순이는 굉장히 영악하고 집요합니다.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내가 차였다고 감자를 내밀었는데 차였다고 계속 이제 닭싸움으로 계속 나를 갈궈요. 자,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이제 눈을 뜬 소녀죠. 그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자, 여자는 보통 대시를 받는 입장이지 대시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감자도 내밀고 적극적으로 이제 한 번도 말 안 걸었었는데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하면서 대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여자입니다.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편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를 미워해요. 자,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이중적인 감정이 닭싸움으로 나타나요. 이 닭싸움은 뭐냐 하면은 이 거절한, 이 자존심이 상한 분풀이에요. 이 미움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관심을 끌어보는 거예요. 애정의 표현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닭싸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서 소재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는 뭐냐 하면은 볼까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생색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가 감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28쪽 중간 부분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굉장히 따라와줘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감자라는 소재,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인물의 애정 심리, 요런 애정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기억을 해주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감자라는 사건의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이런 구성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아산 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